자, 김인만 소장님, 벌써 17년 시작된 지가 정유행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또 설 연휴도 이제 시작되고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너무도 지금 뭐 매일 나오는 연일 매체나 어느 홍보 매체를 다 통해서 하루 종일 나오는 대통령 포함한 정치 문제, 더 혼란스러운 문제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뭐 이런 악재들만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긴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악재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한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악재는 여러 가지 많죠. 뭐 뉴스 보시면 계속 나오듯이 국내 정치 상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증가, 입주 물량 증가 우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도 있었죠. 작년 12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까지 되면서 불안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투자하겠다, 사겠다는 분들보다 언제 팔아야 되나, 팔고 싶다라는 질문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죠. 강남 재건축, 개포주공, 잠실 5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 하락폭이 물론 호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수천만 원에서 1억, 2억 정도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그 면면인데요. 비관과 낙관이 공존하는 시장.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는 심리적인 요인은 그 비관 쪽에 몰리는 그런 시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이후에 시장 경제가 시작된 이후에 언제나 어떤 시기에서도 그 비관과 낙관이 공존 안 했던 시기는 없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처럼 14년, 15년에 아주 오랜 침체기가 왔다가 그 14년, 15년 호황, 16년까지 약간 왔다가 다시 이제 침체기에 오니까 골이 굉장히 깊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항상 부동산 시장은 그렇듯이 이게 낙관과 비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고요.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 대통령 탄핵,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우려, 여러 가지 가계부채 증가, 이런 악재들이 좀 두드러지면서, 물론 언론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연일 이런 불안 심리들을 자극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우리나라 골든타임, 이제 1년 정도 골든타임인데, 이걸 놓치면서 계속 정쟁에 휘둘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좀 손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호무역,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국 우선, 미국 우선, 미국 국민들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가 문제가 되겠지만 2, 3년에 걸쳐서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상승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역시 그리 달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입주 물량 증가입니다. 2015년에서 16년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분양 물량들이 이제 올해죠. 2017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18년, 19년까지 입주 물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가 끝났다. 이제 좀 심한 분들은 이제 폭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 영향으로 또 대출 규제도 심하게 되고 있는데요. 폭락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일시적으로 당분간 약간 조정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편적인 이런 폭락 또는
그 급격한 조정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4년도에 그 CF 유행어죠. 단언컨대가 제일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런 폭락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멸실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택지가 줄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론가 다 갔고 지금 15년, 16년 입주 물량, 분양 물량 뭐 이런 것들로만 단순 수치로만 지금 계속 시장을 이런 식으로 이끌고 있고 두 번째 경기 문제도 OECD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세계 경기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올라가는 대한민국 경기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에요. 이제 당연히 여기서 걱정을 해야 될 건 우리 김인만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넘버 원, 투의 그 헤게모니 싸움이라든지 이런 데 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약한 체력을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우주성 같은 이런 사건을 더 세게, 더 강하게 구조조정 못했던 이 철밥통이라고 표현하는 그 공직사회의 경직성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질타해도 되는데 단순히 시장에 지금 물량이 많이 났으니까 당장 위험할 아니 아파트가 없던 단지에 갑자기 옛날 마곡 안 그랬는 줄 아세요? 12년 13년도에 난리 났었어요. 영등포까지 전셋값이 다 빠졌었어요. 난리 났다 그랬어요. 네. 그 회복하는데 딱 1년 걸렸어요. 갑자기 물량이 몰리면 전세 시장이고 매매 시장이고 당연히 그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지요. 근데 그거를 침소봉대하듯이 일부 전문가 그리고 매체들 저는 분명히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얘기를 제가 요 무렵 기사들 꼭 스크랩해서 그때 우리 시청자들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고 그때 김인만 소장님도 한번 모셔갖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네,